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현직 총리가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운운하게 할 만큼 성완종 리스트의 파장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서 검찰 수사는 총리부터 시작하라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예, 총리부터 수사를 해라. 이거 어떤 배경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전국이 사실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긴급 최고회의를 열었는데요. 우리 정치권에 불어닥친 이 폭풍은 사실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피해가려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총리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국정 운영의 2인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총리를 사실 불러서 수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총리부터 수사를 좀 해서 당당하게 또 떳떳하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의혹만 제기된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총리직을 총리직에서 물러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국정의 그 공백의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의 2인자인데 또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이런 의혹을 씻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총리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를 빨리 받는 것이 필수 아닌가. 예.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수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한화갑 전 대표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있다. 그것이 이제 더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총리가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대행하는 총리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말 합리적으로 아마 선택을 해야 될 문제고, 어제 또 검찰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검찰 수사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수사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네. 뭐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거든요. 또 그 말 들으면 그 말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적인 수사 논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게 동시에 좀 지혜롭게 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이 해외에 출타 중인 상황에서 총리가 계속 그러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것도 상당히 좀 딜레마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그 딜레마 네. 중에서 뭐가 딜레마냐 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네. 법무부 장관이 최고 국가 통수권자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순방됐을 때에는 총리가 2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일 경우 이런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뭐 사법 당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법적인 지위 계통에서 법적으로 관할을 하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예. 법적인 뭐 지위 저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나가시니까. 예, 그러나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조직 체계 내에서의 그 상급자죠. 총리라고 하면은 네, 그런 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이제 최고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다분히 정무적인 그 요청이라 그럴까요? 예. 그거겠죠. 근데 예.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정황, 대통령의 출타 등등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검찰은 예. 검찰의 또 논리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정무적인 요청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네. 지금 사실 그 정무적인 요청이라면 이른바 거기에 뉘앙스, 숨겨진 뜻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직무정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정무적 바로 요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이완구 총리한테 하루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여당의 압력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입장도 그렇고 우리 그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로 뭐 거취를 알아서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 뭐 대통령께서 또 곧 이제 나가셔야 되고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 국정 2인자로 하여금 그 거취를 우리가 명백하게 언급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제가 어제 최고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만 이제 배석자로. 예.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이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또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글쎄 한두 가지 또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요즘 같아서는 뭐 하루가 다르게 하나씩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혹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완구 총리도 이제 빨리 이거를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예. 그래서 그 의혹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본인도 이제 검찰 수사를 내가 먼저 받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총리가 얘기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이건 본인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루빨리 털고 정말 당당한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은 예. 전부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보니까 성완종 그 리스트에 회장도 억울하다 오르셨던 그러죠. 분들이요. 또 이 메모에 적힌 그 정치인들도 억울하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억울한 거는 국민일 겁니다. 이 국민들은 사실 그냥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치권에서도 뭐 여당 야당 있습니다만은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니에요.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2번씩이나 짧은 기간 내에 성완종 전 회장을 사면한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논란을 겪고 있는 모든 그 정치권의 인사들 또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자숙해야 될 상황이지 예. 내 탓 공방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관련된 개별 법안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
어떤 캠페인식으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하는 것은 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부드러움이 가지고 온 비극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이완구 총리가 캠핑식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부메랑으로 지금 자기한테 이게 그 파편이 튀고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총리가 뭐 혼자 이걸 기획을 하셨지는 않으셨을 거고 저는 좀 이건 정말 우리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검찰 수사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과물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정치적인 비극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총체적인 이런 난국으로 우리가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된 정치권의 어떤 자화상을 보는 것 같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건 일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또 이것을 잘못 서둘렀다가는 더 큰 또 화를 입게 된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정 운영에 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냉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일면 톱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24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승용차에 비타 500박스를 싣고서 이완구 총리의 부여선거 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런 구체적인 그 측근의 증언을 실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 검증을 해봐야 되는 증언이겠습니다만 계속 이완구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총리 취임 2달 만에 식물 총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를 겪고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면 이완구 총리가 다시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까 뭐 이제 비타 500 비타 500박스요? 예. 네,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철 되면은 그런 거 싣고 오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진짜 비타 500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겠죠. 비타 500박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의혹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왜냐하면 또 이 정치권에서는 항상 루머 이런 게 이제 그 밝혀지지 않은 또 증명될 수 없는 이런 루머 같은 것들이 항상 좀 많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그 총리 어떤 영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국무회의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이제 이 정치권과 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점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여기서 묘한 묘책을 자꾸 생각해봐야 방법이 없고 결국은 검찰의 그 철저한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완구 총리는 다녀간 거를 거의 기억 못한다.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 선거 때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 얘기요. 야당이 주장하면 받겠다. 새누리당 이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 조기 도입 이게 특검을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최고회의 때 의견이 아주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가 다 뭐 그쪽에서 보면 맞는 입장입니다. 이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은 뭐냐면은 지금 얘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수사된 어떤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아예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특검은 안 된다 지금 이런 또 입장은 뭐냐면은 특검을 한다면은 지금 이미 그 엊그저께
그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가지고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특검하기 위해서 특검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을 또 협상을 하려면 그것도 한두 달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사팀은 완전히 그 힘이 빠질 거다. 소신 있는 어차피 왜냐하면 특검팀에 모든 자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아. 오히려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지금으로서는 특검은 좀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저다. 이런 그 두 논리가 지금 팽팽하게 맞섰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검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해요. 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특검 활동 기간 합하면은 이게 한 100일로 잡았을 경우에는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이게 서너 달 갑니다. 서너 달 가요. 짧으면 서너 달, 길으면 한 5달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성완종 사건에 있어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성 전 회장이 2번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있죠.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는 아주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 두 가지 엉뚱한 잣대를 모순되는 잣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2004년도에 예.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죠. 예.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 특사를 할 때는 그 형이 확정된 지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사면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홍사덕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 사면법 개정안이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건 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이었는데 대통령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완종 회장이 이 사면법 개정이 됐다면은 그렇게 2번씩이나 사면을 받지 못했거든요. 형이 확정된 지 한 번은 9개월 만에 또 한 번은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2번씩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의 논리가 뭐였냐 하면은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런 그 취지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제 성완종 회장을 사면하고 뭐 이랬을 때 또 지금 야당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때는 사면한 것은 뭐 당시 한나라당과 또 무슨 다른 사람들의 또 MB 맞습니다. 요구를 들어서 부탁을 받아서 우리가 사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사면권이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사면했다고 그랬다가 결국 사면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권리라는 건지 이게 완전히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참여정부든 지금 여당이든 잘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성완종 회장과 관련된 부정부패, 이 스캔들 이것이 시작된 그 어떤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라는 얘기예요. 2번씩이나 아주 불합리한 대통령 특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금융 특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2007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금융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성공불융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멕시코만이나 또 캄차카 또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데 투자하기 위한 그 투자 비용을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 다 금융융자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단순한 어느 특정 계파나 특정 정권이나 특정 그런 어떤 정당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슬픈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을 일단 빨리 달래줘야 하는 것도 이 정치권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으로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조추첨이 있었는데 우린 조추첨만 나오면 뭐 죽음의 조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예. 예. 무난했습니까? 예, 무난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만 죽음의 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좀 경향이 좀 있죠. 예.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거 월드컵 2차 예선 조추첨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 쿠웨이트, 레바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G조에 편성됐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북한을 피하면서 이 무난한 조편성이다 이런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레바논하고는 우리가 좀 진 적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레바논은 이 중동에서 최약체로 구분되는 팀이거든요. 예. 그런데 2011년에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이 레바논 원정 경기할 때 1대2로 패하기도 했었죠. 예. 이때 이 레바논 패배를 축구계가 레바논 쇼크로 받아들이면서 이 결국 조광래 감독이 경질이 되는 이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한다면 레바논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팀이 중동의 쿠웨이트, 이 80년대까지는 번번이 우리의 이 중요한 경기에서 발목을 잡았던 팀인데 2000년대 들면서 크게 이 전력이 퇴보를 했고요. 현재 전력으로 봤을 때 쿠웨이트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월드컵 2차 예선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두 8개 조로 열리는데 각 조 1위 8개 팀이 이 최종 예선에 오르게 되고요. 각 조에서 2위 팀 가운데 4팀이 최종 예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소식 하나 더 알아보는데 러시아가 결국 월드컵 예산을 깎았어요? 삭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 국제 유가 급락과 함께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 월드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미 이 소치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 54조 원을 쏟아붓고 빚더미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경제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 러시아 체육부 장관이 월드컵 예산 4%를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이 4% 삭감한다고 했지만 올해 안에 총 예산의 10% 정도가 추가로 삭감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프로야구에서는 롯데가 NC를 이기고 3위에 올라섰는데 예. 외국인 선수 아두치 선수요. 이두치가 예. 아니라 이두치 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되죠. 아두치 선수 진가를 발휘했다 그러네요. 예, 이 프로야구 개막 후에 맹활약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네. 이 아두치가 허리 통증 때문에 1군에서 빠졌습니다. 자, 이때 이 롯데 이종훈 감독이 아두치만 있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 아두치가 복귀한 겁니다. 이종훈 감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이 아두치가 이 홈런 1개 포함해서 4타수 2안타 2타점 뽑아내면서 롯데가 NC를 5대4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빈볼 12 겪으면서 이 팀 분위기가 흔들렸던 한화, 이 삼성을 잡는 이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이 김태균, 권영관 선수가 홈런 터뜨리면서 공격을 주도했고요. 이 선발 류먼 선수가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이 삼성의 5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두산도 이 KT를 18대2로 이겼는데요. 이 점수차 보니까 이 두산 타자들이 KT 투수들을 조금 더 봐주지 않고 아주 신나게 두들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세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도 자유롭게 래퍼 키즈. 마포대교 난간에는 다른 한강 다리와 달리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쓰여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기분이 꿀꿀할 땐 파란 하늘을 한번 봐봐. 힘든 일들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위로의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포대교로 안 좋은 선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수험생 2명의 마음을 돌린 정찰관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마포서 용강지구대 장재근 팀장 연결합니다. 장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학생이 마포대교에 있는 걸 어떻게 직접 보셨어요? 그날이 4월 2일 날 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 09시 한 20분경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는 이제 직장인 출근 시간과 학생 등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포대교에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직관적으로 저 학생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다가가 봤죠. 그런데 난간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정말 하염없이 흘리고 있던 여고생을 발견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참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참 기가 막혀요. 그 성적 때문에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은 그 학생 부모님에 대한 그 성적 기대감을 부응치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초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학기 초에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 말을 듣고 본인도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힘들구나. 저는 이제 경찰관인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그 시간대에 이제 일반인 같으면은 학생도 말을 접근 안 할 텐데 신분증을 보여줬죠. 그래서
한 번의 시험은 실망치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놀라운 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저희 경찰 시험이나 공부를 해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생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지금 성적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좀 닫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이 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전날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의자로 이제 좀 가서 아저씨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지금 학생이 여기서 먼 데까지 왔는데 또 처음이라고 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마포대교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서 아침 일찍도 올라오는구나. 이게 보통 마음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주는 차원에서 옆에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잘 이야기를 하다가 제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아유, 어쨌든 참 훌륭한 일 하셨는데 저도요. 네. 시험에서 한 번에 된 시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 연합고사라고 있거든요. 그거 그렇죠. 한 번에 된 시험은 제 인생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옛날에 한남동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탄천시대까지 연 사람이 저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시험 많이 떨어져 보고 저도 많이 실패했죠. 중요한 네. 거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건데 예. 넘어졌을 때 야, 이거 마음 독하게 먹고 일어나는 거 그거를 참 그 마음 먹기는 물론 힘듭니다만 그거를 자꾸 배우는 게 인생의 과정 같은데 그런 거 아주 네. 정말 요새 젊은 학생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포대교에서는 이런 일 자주 발생하죠. 그렇죠. 한 달에 한 30건 내지 50건 정도 발생합니다. 좀 꽤나 많지요. 예. 또 많은 날에는 하루에 5건 이상. 아이고. 두 자리 숫자도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마포대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CCTV로 보고 있죠. CCTV는 이제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9 소방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자,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누구나 학생이나 장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이나 정말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때 혼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내 고민을 털어주고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상담을 받을 기회도 많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예.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혼자서 그 고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예. 나쁜 말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 어려운데 예. 그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인생의 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장재근 팀장이었습니다.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 오늘도 지난 한 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국제문제 전문지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힐러리 전 장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죠. 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대선 출마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미국 정치 무대에서 레이디 클린턴의 존재는 사실 유일무이하죠. 초강대국 미국의 실세 영부인을 8년간 했고 또 뉴욕주 상원의원에다가 국무장관까지 사실 뭐 어떤 정치인도 그만큼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화려한 전력을 가진 인물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게다가 여성 후보라는 강점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인물을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성 후보로서의 강점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성 정치론을 가리키는 하는데 예. 여성으로서의 불리한 점도 사실 많고요. 네. 그죠? 이 미국 사회에 있는 여성들의 불리한 조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 유리천정이란 말, 그 클린턴 그게 인종적으로도 유리천정이 있고 네. 여성 남성도 유리천정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오바마 당시 예. 후보에게 패했을 때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실 그 7년 전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사실 그 당시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 좀 행복한 고민을 했었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냐 아니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이들 그 능력을 떠나서 어떤 게 더 미국 정치사에서 의미가 있을까 고민. 한마디로 최선에 대한 고민이었다면은 이게 똑같은 상황이 그 당시에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면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당시에 이 흑인 대통령이냐 아니면 여성 대통령이냐 이 선택이 차악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나마 흑인 대통령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여성 대통령을 수용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클린턴 전 장관이 이제 당시 패자였죠. 가장 단단한 유리청전을 꿰부시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과연 그 진짜 그 클린턴 그 전 장관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당시 분위기로 봐서 전혀 엉뚱한 핑계는 아니었거든요. 예. 적어도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만 놓고 보면요. 여성 후보자가 반드시 여성의 지지를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종 간에 또 세대 간에는 그 동질감이 상당히 그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성별 동질감은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성은 여성을 찍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태세가 있습니다, 진짜. 네. 자, 근데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때 당시 보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그죠? 네. 근데 결국은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 더 상징성이 강했던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뭐 사실 그 당시에 흑인 유권자들은 물론이고요. 네. 인종적 소수자라고 느꼈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인을 제외한 상당 그 비율의 유권자들도 소수 인종 출신의 대통령이 가져올 변화 여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반면에 상대적으로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 여성을 대표한다는 또 여성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어떤 그 이슈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못했던가요? 이게 예.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냐면은 여성들이 굳이 여성 후보를 지지해야 될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당시의 젊은 여성들은 오히려 오바마 후보를 더 많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 다 종합을 해볼 때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여성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전혀 얻지 못하고 불리한 점만 고스란히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옛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경선에 돌입할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것인가를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해본 건데. 네. 그 7년이 흐르는 동안 예. 힐러리 클린턴은 상대적으로 여성 후보에게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차피 언젠가는 나올 그 차기 대선 후보라고 완전 자기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부감을 희석시켰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여성 후보로서 유리한 점은 그대로 묶어뒀다는 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보통 미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그 민주당 지지 율이 높은데 그게 전통인데 네. 현재 미국 여성들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여성의 민주당 지지도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공화당 지지 성향의 여성들 중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여성이라는 한계는 지금 현 사회 상황에서 미국에서 분명히 넘어섰고 오히려 이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클린턴 전 장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 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 문제라든가 다른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는 성별 문제는 조금 극복이 된 것 같고 네. 이제는 세대 간의 지지율이나 정책 차별화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세대 간 지지율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과거 오바마 후보와 대결 당시에도 젊은 여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오바마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선거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공화당 쪽에서는 세대 간의 그 대결로 끌고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공화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현재까지 3명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오겠죠. 테드 크루즈가 44살, 마르코 루비오가 43살, 랜드 폴 52살. 이 3명 상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올해 67인 힐러리 클린턴보다 다 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경우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출사표를 던졌죠. 어제였죠 아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과거의 지도자다 이렇게 묘사를 한 점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힐러리 클린턴이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으로 골인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단순히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막연한 그 슬로건보다는 실제 그 노동 문제 같은 데서 여성이 소외당하는 현장을 직접 챙기면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라울 카스트로죠. 라울 카스트로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역사적인 회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의미 한번 짚어보죠. 네, 뭐 미국하고 쿠바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정상회담을 가진 게 59년 만이죠. 그리고 국교가 단절된 61년 이후로는 지금 54년 만에 이루어진 대사건인데 북한을 제외한다면 과거 20세기의 동서냉전의 산물 중인 마지막 동토가 녹아내리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본 건데 이미 작년 말에 미국과 쿠바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만델라 추모 행사 등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도 나누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미주기구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국 테이블을 사이드 놓고 앉은 건데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밝힌 거지만 50년 동안 미국의 대쿠바 정책, 고립 정책이 소용없었음을 인정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사건이고요. 쿠바 역시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 없이는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사실 넘어야 될 부분이 많죠. 예를 들면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 이게 바로 몇 시간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정상회담 직후만 해도 이거 테러 지원국 해제는 논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미국 그 백악관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의회를 거치겠지만 의회는 사실 뭐 거부 권한은 없습니다. 그 의회는 그냥 그 검토만 하는 것이지 백악관이 통과시키면 이제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곧 대사관 설치도 언급이 나오겠죠. 이제 한번 물꼬를 튼 이상 정상화 가는 길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테러 지원국은 2008년도에 북한이 해제됐으니까 이번에 쿠바가 제외되면 이란, 시리아, 수단 세 나라만 남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 이란 우리 핵 문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쿠바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한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당시 직후에 적과도 악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론한 세 나라가 바로 쿠바, 이란, 북한 아니었습니까? 공교롭게도 북한을 제외한 두 나라가 정말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 이뤄가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로서는 참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지난주에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그 리비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교관들이 총을 난사하는 문제인데 이게 IS가 리비아까지 많은 모양이에요? IS 직접 그 소속은 아닌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IS 조직이 알카에다하고 다른 점은 알카에다는 이제 게릴라식의 점조직 그리고 이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망 이런 조직이라면은 IS는 이제 영토를 소유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 이게 이제 다른 건데요. 이들의 세력이 지금 알카에다를 능가하고 강해지면서 이 북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의 앞다퉈서 충성을 맹세하는 단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IS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더 잔인해지고 더 튀는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IS 입장에서는 지금 그 원래 본거지,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뭐 다른 지역에서 연계 단체들이 나오는 거 반기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와중에 IS를 지지하는 리비아 현재 무장 단체가 이제 벌인 짓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리비아가 이렇게 반정부 무장 단체들이 외국 공간에까지 이렇게
대놓고 난사를 퍼볼 정도로 그렇죠. 치안이 엉망인 거. 이게 사실 그 미국을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이 뭐 과거에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독재자들 무조건 그냥 찍어내리고 보자. 이렇게 되면 급격히 균형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동 지역도 모두 예외 없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제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지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